자, 이제 뉴욕 현지 얘기 또 들어봐야 되겠죠. 고용 지표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되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게 되면은 지표가 좋은데 오히려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반어적인 얘기도 나오던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주 한 주 힘든 장세 속에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벌써 금요일까지 와 있는데요. 금요일만이라도 좀 반등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주면 참 좋으련만 아직까지 좀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바깥 상황이 좀 척박합니다. 오늘 밤 10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고용지표가 공개되는데요. 밤 10시 반이니까 요즘에는 지난 9월 FOMC 때 한번 테이퍼 나온다고 해서 그때 고용지표를 중요했었는데 여의도 뭐 애널리스트나 시장 전문가들이 술자리에서 고용지표 나오기 1분 전부터 이 스마트폰을 들고 막 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당연히 이렇게 고용지표라는 대형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미증시는 숨고르기와 관망세가 짙었겠죠. 마감 브리핑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테이퍼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더 커졌는데 그 이유는 경제지표 호전이라는 역설적인 또 반응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고용지표 예상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이것도 한번 쭉 이어서 가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오늘 왜 미증시는 또 조정이 나왔느냐. 무려 5거래일 연속의 조정이고요. 이거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오를 때는 또 며칠 연속의 뭐 신고점 뭐 이런 거는 안 따라가고 조정은 또 같이 간다. 이유는 오늘 경제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안 그래도 오늘 밤 고용지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지표가 너무 좋아서 12월 FOMC에서 테이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 불이 붙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거래량도 평소 대비 약 20% 정도 감소한 51억 주로 오늘 밤 고용지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월가의 투심이 반영됐습니다. 다른 개별 이슈로는 뭐 자잘한 것들 뭐 JC펜이 백화점 업체죠. 투자 의견 하향에 한 7% 털썩 주저앉았다 뭐 등등 있는데요. 일단 연준 테이퍼 우려라는 워낙 큰 이 불확실성이 먹구름으로 월가 전체를 덮치다 보니까 다른 이슈들은 다 묻혀버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대체 경제지표가 뭐 어떻게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알고나 좀 가시자고요. 먼저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실까요? 이 숫자라는 게 갖고 있는 이 느낌이나 영향력이 좀 상당히 큰데요. 뭐 유태인 마케팅 아시죠? 1달러 99센트 뭐 이런 식으로요. 뭐 3,900원 뭐 요런 4,000원하고는 100원 차이지만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약간의 전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5주 만에 20만 건을 찍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래서 29만 8천 건을 기록해서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밑돌수록 적을수록 좋은 거죠. 실업수당 청구는요. 4주 이동평균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추수감사절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연휴로 쉬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가 일시적으로 좀 줄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경우에 다음 주에 이게 다시 그대로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빨간색 4주 이동평균 같은 경우는요. 이제 누가 봐도 셧다운 여파로 이만큼 급등했던 급등분이 다시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좀 하락 추세에 복귀를 하려는 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매주 나오는 거니까 아무리 앞에 이자가 붙었다고 하지만 요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오늘 사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두 번째 수정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3분기 GDP가 지난번에 2.8인가 이제 나왔어서 이번에는 이제 상향된다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결과가 보니까 3.6%가 나왔습니다. 미국이라는 인구 3억 5천만 명의 이런 국가 GDP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0.8% 저렇게 상향 수정된 거는 생각보다 큰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누구나 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1 정도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또 2배 정도 뛰어넘은 3.6%가 실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도대체 어떤 게 이번에 좋아졌느냐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항목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은요 바로 이제 이 민간 재고 있죠. 비농업하고 농업하고 같이 집계를 하는데요. 이 민간 재고가 이번에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3분기 그러니까 7, 8, 9 3개월 동안의 이 결과다 보니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3분기 말 그러니까 9월부터 미리 재고를 급격하게 늘려놨다. 이제 이게 이번 GDP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요. 이제 비율 보니까
59.9%가 이번에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지난 2분기 대비해서 한 3배는 더 늘어났다. 증가율 기준으로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두 건을 이렇게 보셨지만 요즘 경제지표는 항상 역설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으면 시장의 악재, 경제지표가 나쁘면 연준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고 해서 시장의 호재, 뭐 이런 거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 좀 귀찮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들리는데요. 자, GDP 3.6% 나왔잖아요. 연준 전망치 보시면은요. 올해 2013년, 이건 물론 연간을 이제 평균으로 낸 거지만은 2.0에서 2.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4분기도 만약에 3% 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 밤 10시 반에 고용보고서 나오는데 실업률 올해 목표치는 이것도 이제 평균인데 7.1에서 7.3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업수당하고 GDP 둘 다 연준의 생각보다 연준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실제 경제가 강화되는 이 폭이 크다, 강도가 좋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바로 블룸버그로 갈게요. 경제지표가 잘 나오니까 QE 역할론,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가 필요하긴 한데 당연히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강도를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경제지표는 계속 좋아지는데 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 이게 오히려 연준 대차대조표에 부담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역할론에 대한 의문을 불렀다. 좀 줄여야 된다는. CNBC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그 영화도 있고 뭐 이 소설도 있는데요. 요걸 떠오르게 한다. 사실 12월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다다음 주 화수 이틀간에 걸쳐서 예정돼 있는데 우리나라 금통위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원래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12월달, 그러니까 한 해 마지막 회의에서는 보통 상당히 좀 훈훈하고 비둘기파적으로 겨울 잘 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데, 연준은 이번에는 오히려 예외로 매파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연준만. 왜냐하면은 근거가 내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를 약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만약에 제시할 경우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온 거가 월가의 테이프 우려를 자극했다는 건 맞긴 맞는데, 과연 진짜 표면적으로 그렇게만 봐야 되는지 월스트리트저널 보실까요? 미 GDP가 이제 상향되면서 생각보다 또 큰 폭으로 3.6%까지 가다 보니까 이 테이퍼가 언제 올 것이냐, 요 이제 표시계가 있는데 얼만큼 남았다. 머릿속에 있겠죠. 그게 막 흔들흔들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GDP가 테이퍼에 미친 영향 3가지 체크포인트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좀 디테일을 보자. 앞에서 보신 대로 이번에 나온 3분기 GDP는 재고 증가가 1등 공신이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말에 많이 팔릴 줄 알고 재고를 미리 늘려놨는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안 팔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당장 4분기나 내년 1분기에는 오히려 이 재고가 미 GDP 디스카운트 요인,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해석. 두 번째, 이번 GDP 3.6%라는 이 헤드라인 넘버 숫자 자체는 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 문제는 이게 추세적으로 쓱 올라오면서 이제 거기까지 도달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4분기에는 일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히려 4분기 GDP, 이게 이제 연중의 핵심이거든요. 뭐 소비철도 있고 뭐 산타릴리 여러 가지 등등해서 항상 미국의 GDP는 4분기가 이제 연중 최고인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진 셈이다. 세 번째, GDP 상향의 강도에 비해서 미 증시 조정폭이나 미 국채금리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비일학격으로 안 그래도 지금 미 증시는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시기였는데 GDP가 저렇게 나오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투매가 나오면서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이 커지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이제 핌코 투자전략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여러 가지 이제 보셨지만 이로 인해서 연준 테이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낮아지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12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은 50%를 넘지는 않는다. 또한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실시하기에는 최근 경제지표 호조가 기조적이지가 않고 좀 단기적,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이런 경제지표 호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1월 혹은 2월 테이퍼 가능성은 염두에 두겠다. 올해는 일단 안 나온다는 걸로 내년 1월 아니면 2월을 염두에 두겠다. 그것도 GDP 3.6%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이 20만 건, 앞에 2자가 붙은 이런
꽤나 큰 폭의 경제지표 호전이 계속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내년 1, 2월에 나온다. 오늘 밤 고용보고서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미국 11월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되는데요. 현재 예상치는 14만 건에서 한 20만 건 정도로 나와 있고요. 역시 이번에는 좀 컨센서스 레인지가 넓죠. 예상폭이 이 정도고 중간값이 18만 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 다음에 실업률은 7.0에서 7.3, 컨센서스는 7.2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7.0이 나온다면은 가장 뚜렷한 악재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상치 수치 보실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월가 컨센서스는 저런 지금 상황이고요. 고용보고서 미리 보기 뭐 이런 게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링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링크드인하고 다른 건데요. 여기 이 리포트를 보니까 제목이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마이너스를 보고 기분 좋은 거는 뭐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지금 테이퍼 때문에 너무 노이로제가 걸린 국내 증시 생각하면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앞에서 보신 18만 건 뭐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링크업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요. 요즘은 채용 공고를 기업들이 뭐 저희 한국경제TV도 그렇고 아니면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 신문에다가 올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사 홈페이지에다가 인터넷에 기본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가고 그런 건데요. 이 사이트가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애널리스트 잡을 찾는다. 어디? 뉴욕주에서. 그러면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붙어 있는 뭐 시티그룹 있고요. 뭐 HSBC 등등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포지션 이게 다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 면에서는 표본조사를 이제 전화나 설문조사를 하는 미 노동통계청보다 좀 한 수 위일 수가 있죠. 아무튼 다시 리포트로 오셔가지고 이 링크업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기서 집계했던 채용 공고 증가율이 9, 10, 11, 3개월 연속으로 5% 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월 경제지표가, 고용지표가 저렇게 좋았었느냐, 이게 이상하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10월 고용지표를 잠깐 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 범위가 마이너스 30만 건에서 플러스 16만 8천 건으로 제가 진짜 태어나서 봤던 레인지 중에 제일 넓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죠? 20만 건이 넘게 플러스가 나와서 예상치 상단을 뚫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좀 이상하다. 10월 이 셧다운 때문에 고용지표가 급감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통계가 좀 오류가 나서 너무 많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링크업에 돌아와서 보시면은요. 자료로 봤을 때 뭔가 이상했다. 왜냐하면 11월 당시 각 주별 채용 공고를 보니까 늘어난 곳이 23곳, 줄어든 곳이 25곳, 불변이 2곳. 이래서 결국은 채용 공고가 더 적었다. 11월 달에.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은 11월에 20만 4천 건 이제 고용 증가는 셧다운으로 인한 통계 오류였기 때문에 이제 고용 지표도 그렇고 GDP도 그렇지만 항상 이제 다음 달에 수정이 되잖아요. 이번 달에 한 3분의 1 수준인 6만 5천 건으로 10월 비농업 고용이 다운되는 걸로 이번에 수정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여러 자료와 이 링크업의 집계 결과에 따라서 11월 결과는 마이너스 2만 5천 건, 12월에는 현재로 봐서는 마이너스 5만 건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링크업이 뭐 지난번에 한번 왕창 틀려가지고 오기를 부린다고 생각하기에는 이 전화나 설문을 통해서 고용보고서 만드는 미 고용통계청에 비해서 데이터의 정확도가 훨씬 높다고 보여지네요. 하여튼 너무 소수의 의견을 끌어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냐 말씀하실지 몰라도 하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 밤 고용지표는 무조건 나쁘면 나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국채금리 오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다가도 마지막에 이걸 보면 참 기운이 빠지는데요. 뭐 그동안의 역동조화에 대해서는 뭐 눈으로 보셨고 제가 말씀드려서 귀로도 뭐 계속 들어보셨고, 이때 2.8 갔다가 코스피 조정 시작됐다가 반락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다가 다시 2.8 넘어가면서 코스피 급격하게 조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정도면 역동조화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1.32% 추가로 상승하면서 2.87을 갔습니다. 근데 오늘 밤 고용지표를 보고서 결과가 설사 실업률이 진짜 떨어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제 국채의 경우는 소문에 팔았다가 뉴스에 사는 그런 투심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사실상 오늘이 단기 고점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도 역시 저렇게 심지어 고용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뭐 등등 해가지고
다 합치면 결국 또 한 번의 결론은 네 글자로 불확실성. 이거 말고는 제가 더 이상 축약을 못하겠어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셔도요. 일단 62선 중반대 정도면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심은 1950에서 70 사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회하기 전에 우리가 저가 매수 메리트를 느끼고 순매수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1950에서 70보다 높은 지수에서는 우리는 순매도 행진을 계속하면서 오늘 밤 고용지표에 대해서 할리데이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주간 다 마감하고 나서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이거에 대비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게 현금화보다 이런 식의 투심이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